안녕하세요. 조재영 심장내과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다음으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고지혈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고지혈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지혈증이라 하면 혈액에 지방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지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경우를 보통 이제 저희가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에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혈액에 지방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고지혈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지방의 성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중성 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이 높을 때도 저희가 고지혈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에 있어서는 이제 노화에 의한 염증성 반응으로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활성산소나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낮아 있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염증 반응에 의한 그런 부산물로서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종류도 있고 뭐 중성지방도 있고 항목들이 있는데 어떤 항목이 어느 수치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지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혈액에 있는 지방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되겠고요. 콜레스테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콜레스테롤, 저희가 영어로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되겠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영어로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성지방에는 이제 중성지방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피 검사를 보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다 합해서 저희가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그 수치는 200 이하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제 정상이 되겠고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이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면 이걸 낮추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물성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식물성 세포에는 없고 동물성 세포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이게 되는데요. 동물성 음식이라 하면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류,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류뿐만이 아니라 동물에서 유래된 모든 식품을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례로 우유는 이제 소에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유에도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또 달걀도 마찬가지로 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달걀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고, 그런 우유와 달걀에 나온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크림이라든지 치즈라든지 마요네즈 같은 그런 음식에도 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산물 같은 거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서 온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음식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뭐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분은 한두 번으로 드시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분들 중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계란을 하루에 2-3개씩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을 드시지만 그 계란의 노른자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흰자 위주로 드시고, 또 계란을 의무적으로 매일 드셔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고 싶을 땐 드시고, 계란이 드시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드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 그렇지만 동물성 식품을 좀 줄이시고 대신에 이제 야채, 그리고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
그러니까 뭐 시금치, 당근, 양파, 콩나물 이런 야채 위주의 식단을 많이 늘리시면은 저희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많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 어떤 약을 쓰고 이 약 역시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뵙고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권유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LDL 콜레스테롤이 100보다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약은 스타틴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적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굉장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춤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타틴의 종류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시는 아톨바스타틴, 그 다음에 심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 최근에는 피타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여러 가지 스타틴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각각의 약들의 이제 장단점이 다 있고요. 근데 비슷한 약들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인에 맞는 스타틴 약을 찾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낮은 용량에서 저희가 스타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mg이나 아니면 10mg에서 시작을 해서 환자분들이 약을 잘 적응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올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스타틴이라는 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타틴 약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먹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복용을 하시다가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약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이제 주사제 같은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콜레스테롤 약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인에 맞는 좋은 약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타틴에 대한 오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틴을 오래 먹으면 치매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스타틴을 먹으면 치매가 걸린다는 그런 어떤 자료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들을 보고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스타틴을 먹는다 그래서 치매가 생긴다는 보고는 없고요. 스타틴을 먹으면 오히려 그만큼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스타틴을 먹는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는 거는 거짓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인데요. 스타틴을 오래 먹으면 그렇다면 당뇨가 생기는 걸까요? 네, 스타틴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장기간 관찰을 했더니 5% 정도에서 당뇨가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스타틴을 먹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당뇨 생길 확률이 높아서 생긴 건지 그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데요. 스타틴을 먹으시는 분들 중에 한 5% 정도에서는 당뇨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타틴을 안 먹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틴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우리 몸에 이제 중풍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5% 정도의 당뇨 발생 요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그런 위험 부담보다는 얻는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스타틴을 먹어야 된다고 권유를 하면 그때는 꼭 스타틴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틴을 드시면서 저희가 당뇨의 위험성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틴을 높은 용량으로 먹고 계시는데 당뇨의 수치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럼 저희가 그때는 스타틴을 조금 끊으면서 당뇨를 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스타틴을 안 먹으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그런 손해 때문에 큰 이익을 놓치는 그런 엄한 행동이기 때문에 스타틴은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